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올라가는 이유가 있는지 8월 저가 대비 43%가 올라갔다. 지금 시점 어떻게 보시는지 질문인데요. 아까 참 네. 뭐라고 했죠? 왜 올라간다 했죠? 그 어떤 다른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그 브라우징 관련돼서 어, 제공한다고 소식과 함께 주가가 올랐습니다. 어, 혹시 한번, 일단은, 네. 음, 그거죠? 지난번 나왔던 그 대규모 정전 사태에 따른 뭐 보상 문제는 아직까지 클리어된 건 아니고, 네, 그 부분은 아닙니다. 그냥 문제가 좀 약간 잊혀지는 정도? 네, 예, 약간 예. 그냥 지금은 안 좋지만 뭐 앞으로 다시 한번 좀 시장의 회복을 시장의 어떤 고객들한테 신뢰를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 때문에 다시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그 세라핀 음, 시큐리티라는 회사에서 네, 이제 보안 엔터프라이즈 브라우징을 제공하겠다. 그래 어, 그, 그래가지고 이제 그 소식과 함께 지금 현재 오르고 있고요. 음, 오늘은 그렇지만 그 전까지는 이제 어쨌든 크라우드 스트라이커가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랑 함께 좀 연계돼가지고 되게 시장을 잘 키워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 예, 예. 그리고 여전히 또 크라우드 스트라이커랑 계속해서 어쨌든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관계는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음, 좀 계속해서 이제 저점을 찍은 후에 올라올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질문하신 분의 이제 조금 내용을 이해했는데 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라우드스트라이크에 대한 평가는 너무 좋았다. 저 개인적으로 보안 기업 중에 가장 좋아했던 기업이 이 기업이었는데 네, 저도요. 사실 예, 좋아하는 기업도 많고 실적 좋아지고 있는 기업이고 상당히 좋았죠. 좋았던 기업이었는데 이번에 글로벌 정전 사태 이후에 터져갖고 지금 이제 차트 보면서 얘기할게요. 이렇게 확 빠졌다가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했는데 40% 올라왔는데 저점 대비 지금 보시면 가장 두려운 게 그 처음에 나왔던 혹시 보고서를 기억 못 하시겠죠, 많은 분들이. 나왔던 보고서상에 의하면 그때 보고서 썼던 거가 이제 보험사들이 쓴 건데 현재 전체 보험 만약에 이게 진짜 치명적인 어떤 문제가 커졌고 이게 만약에 보험료를 전부 다 많이 메꾼다 하면 54억 달러의 보험금이 투입될 수 있다. 라는 게 그때 나와서 보고서였습니다. 54억 달러면요, 지금 보고 있는 이 기업이 1년 동안 총 매출이 35억 달러니까 그거 1.5배. 어마어마한 큰 돈인데, 물론 그게 보험료고, 이게 크라우드가 다 낸다는 게 아니고, 네, 보험료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내야겠죠. 일단 그렇죠. 나가는 거죠. 보험에서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이제 누군가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저는 사실 그거에 좀 보고 있을 걸. 왜냐면 사실은 그러면 크로스트라이크를 딱 떼놓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 피해에 따른 어떤 그런 책임에 대한 얼마나 클까 작을까의 문제지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없는 건가? 하여간 아무도 모르지만 제가 보기엔 아직까지는 조금 명료하지 못하다 해서 저는 말씀 못 드렸는데 만약에 저한테 야 이렇게 올라왔잖아. 할 말이 없죠. 할 말 네. 없고 여전히 지금 보시면 압도적으로 많은 분들이 매수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이 기업은 나쁘다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저는 이제 굳이 우리가 물론 이제 이걸 좋아하는 분들은 한번 좀 사서 돈 벌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일단은 이 관심이 컸던 분들은 이제 관심을 빼세요, 일단. 할 수 없어요. 왜냐면 제가 보기에는 갑자기 내일요? 갑자기 내일 주가 빠진다. 이유가 뭐였냐? 글로벌 IT 정부 사태에 따른 그 폭풍이 있다는 게 기사 나오면 주가는 또 빠지겠죠. 없으면 또 올라가겠죠. 근데 네. 지금 모호한 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 했던 그 전체 보험료에 대한 큰 상황을 보면 조금 빼면 어떨까? 실적은 굉장히 좋은 기업 맞아요. 네, 좋습니다. 실적은 나쁘지 않고요. 지난번 어닝도 봤지만 어닝 괜찮았거든요. 일단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크게 데미지는 없어 보이지만 에, 아직까지 모든 게 명료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할 수 없이. 그래서 지금 많이 올라온 거 약간 좀 늦은 감이 없다 생각하시면 사고 싶은 건 마음에 알겠지만 지금은 조금 그런 거 아닌 걸로 보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생각이고요. 우리 준영 크루도 혹시 할 말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사실 저도 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를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아, 보유 중에 지금? 네, 그리고 사실 저는 그때 이제 처음 이 사건이 일어나서 좀 하락했을 때도 계속해서 오히려 약간 추가 매집을 했었거든요. 그럼 벌었네, 그럼.
예. 물론 제가 그 전에 좀 많이 들고 있다 보니까 이때 추가 매수할 때는 그렇게 크게 많이 하진 못했는데요. 네. 자금이 좀 풍족하지 않아서. 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때 매집했을 땐 다 벌었기 때문에 저도 그냥 음.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긴 호흡으로? 네, 그럼 긴 호흡으로 볼 때는 괜찮겠네. 그죠? 네네,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가. 근데 네. 미리 이제 제가 얘기했던 걸 인지하시고, 아, 아, 네, 맞습니다. 장구석의 말에 의하니까, 아, 이게 다 좋은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구나. 네네네. 하신 분들은 뭐, 그렇죠? 인지하시고 하시면 괜찮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죠. 아, 최소한 내가 좀 한번 사면 단타가 아니고 좀 가져가 봐야겠구나. 생각하시는 분들은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네, 그런 게 맞습니다. 아니고 그냥 차트 분석상 뭐, 이때, 아, 이거 샀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것들은, 그냥 늘 하는 얘기니까, 그거 네, 빼고, 아까 봤을 때 얘기했던 그런 부분을 이해하시는 분들은 나쁘지 않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언제 어떻게 크게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네, 항상 그 음, 부분 같이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몇 개 쏜 부진한 것은 아는데, 물 타지 말고 지켜볼까요? 마이너스 10%인데 비중이 소량이지만 선거 때문에 대선 때문에 단기적으로 상승 여력이 없을지라는 질문인데 맥개소는 저는 장기 보유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난번 설명드렸습니다만 처음에 나왔던 실적에 대한 부분이 부진했던 것은 결국 그 GLP-1에 대한 약 공급이 딸려서 실적이 좀 나빠진 걸로 확인되고 있거든요. 근데 어, 저는 저희 주도주 쪽에서는 지금 이제 종목 교체를 하려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예. 종목 교체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제가 생각하고 있는 하락폭이 좀 그걸 넘어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냥 개별적으로 소량에 갖고 있던 분들은 그냥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 나쁘지 않으니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워낙 그 약국 유통 업체 중에 상당히 좋은 기업이니까 예,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주도주는 곧 뺄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빼고 다른 정보를 교체를 준비 중에 있는데, 너무 살 게 많은 거예요, 지금. 고를 때. 이번에 바꾸면 한 3개월 만에 첫 번째 2달 반 만인가? 첫 번째 오랜만에 교체하는 거예요, 정보 교체를. 거의 안 하거든요. 안 하는데 몇 개손만 좀 하고 있습니다. 몇 개손. 네. 어떻습니까, 몇 개손? 예. 맥케손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네. 네, 그냥 그 최근의 이슈 때문에 약간 좀 흔들리고 있어서 음. 또 시간이 지나서 그 흔들림이 끝나면 다시 또 좋은 때가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캐나다 사업부 매각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어, 근데 일단은 좀 실적 건드려버리면 주가 네, 재미없겠다. 옆으로 좀 길 것 같고, 조금 더 네, 시간이 필요해 보이긴 해요. 네, 그런 네, 것만 맞습니다. 인지하시고, 아까 얘기한 대로 소량 갖고 있는 분들은 조금 더 보유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다. 네, 라고 맞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예, 암젠 부채 비율이 1400%인데 문제가 있네요. 배당 꾸준한데, 리 제너론과 비교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인데, 암젠이요? 암젠? 부채 비율이 여기에는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이 일단은 1000% 나오는데 일단 부채가 크다는 거죠. 부채가 큰 것도 있고 한번 리제너런 보겠습니다. 리제너런 REGN인가? 신분. 부채가 없는 기업. 이건 부채가 없는 기업. 근데 배당도 주고 하고 있는데 부채에 있다는 말씀하신 건데 부채는 뭐 각각 기업마다 차이가 없는데 미국은 부채가 없다고 좋은 게 아니고 부채가 있다고 나쁜 게 아닙니다. 부채가 네, 사실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적정한 부채는 회사의 수익성을 올려주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미주미를 만들었을 때, 미주미가 안 될 것 같으면 우리 준용 크루하고 제가 같이 동업하자 하죠. 동업. 그러니까 준용 크루가 1억 되고 내가 1000만 원 돼갖고 1억 1000으로 자본금 만들어서 회사를 창업하겠죠. 그죠? 네네. 네. 망하면 잘 가. 잘 가, 준영 씨. 잘 가. 이거죠. 그죠? 부채는 없죠. 부채 없습니다. 근데 내가 벌면, 내가 벌면, 준영 크루가 1억 됐으니까 그만 가져가겠죠. 수익을. 그죠? 네, 맞습니다. 나는 1000만 원밖에 안 됐으니까 1000만 원만큼 가져가는 거고. 그죠? 네, 근데 그럴 때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동업이 안 좋겠죠. 근데 만약에 제가 1000만 원에다가 1억을 은행에서 빌려갖고 창업한 돈을 많이 벌면 1억 해봤자 이제 얼마입니까? 월 이제 얼마 하죠? 준영 크루? 뭐 이자가 5%면 500이니까 한 40몇만 원 한 달에? 그러니까. 네, 40만 원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네, 만약에 맞습니다. 1억을 벌었다 치면 1억 벌면 한 9천만 원 줘야 되거든요. 준용크루한테. 네, 그때 빌린 게 있으니까. 돈 그렇죠. 된 게 있으니까.
네. 그럼 내가 9천만 원 주는 것과 은행은 얼마 낸다고요? 40만 원? 네, 40몇만 원? 네, 주면 네네.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그거는 부채가 크다 작다에 따른 어떤 회사에 대한 어떤 재무 건전성을 판단할 때는 그렇게 문제가 되고요. 별로 중요하지 않고 특히 아시겠지만 헬스케어 기업들, 바이오 기업들이 부채가 큰 편이죠. 수익 적은 데다가.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그렇게 좀 어떤 뭔가 실험할 때 돈을 많이 땡겨오는 경향 때문에 그런 게 있으니까 부채가 크다고 해서 나쁘게 보실 필요 없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들은. 그래서 저는 그 미현지에 있는 부채의 비율도 한 50% 정도가 있는 기업들은 전 좋다고 봐요. 50에서 100%는 좋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부채가 있는 게 모든 기업들이 오히려 실적을 더 좋게 만드는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큰 기업, 부채가 큰 기업들이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그만한 사정이 있겠죠. 없는 네. 것도 없는 거고. 참고로 우리 미지미는 부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준혁으로. 네, 없죠. 네. 제로, 부채 제로. 근데 네. 그게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죠. 이제 제가 만약에 우리 준영 프로 같이 했으면 준영 네. 프로가 집에 돈이 많으니까 회사 어려워? 갖다 막 1억 더 넣고 2억 넣고 하면 회사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망하면 잘 그쵸. 가 하면 되고. 그쵸. 돈이 많다면 이제 그럴 수 있죠. 예, 네. 많다면 단서 저기는 조건이 많다면. 근데 많으면 그런데 안 많으면 또 문제 되는 거니까 그죠? 예, 그쵸.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예, 음. 하여간 비교 부탁하는 건 나중에 한번 그쭉 재무제표 놓고 보면 좋은데 네. 예, 이게 복잡한 게 뭐냐면 되게 고민할 게 많아요. 왜 이게 단기 부채인 장기 부채인도 봐야 될 것 같고 부채를 끌어왔던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다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 못 드리지만 단적으로 보기에는 S&P 500 종목들의 부채가 큰 거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 부채 크다고 역시 여러분들 나쁘게 볼 이유가 아니다. 부채 제로가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네, 예, 맞습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자, 그것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